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명리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백상입니다. 너튜브의 검색어는 백상명리이고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쉽게 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10분 명리학은 오행 생극법이 되겠습니다. 오행을 설명드릴 때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자체만 가지고 보면 첫째 계절적으로 보면 목은 봄, 화는 여름, 토는 환절기, 금은 가을, 수는 겨울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 사물로 보게 되면 목은 나무, 화는 불, 토는 흙, 금은 말 그대로 금이죠. 금. 수는 물. 금 또는 또 바위 이렇게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로의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이 뭐냐? 생과 극이라는 겁니다. 생은 생한다, 날생자. 극은 억제하는 극한다 할 때 이 작용이 있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작용이 이것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도 사실은 그 사주를 감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활용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자, 좀 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목, 화, 토, 금,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목이 화, 토, 금, 수가 이렇게 있을 때 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가고 요거는 이제 장하라고 그래서 그 가장 더울 때를 얘기하는데 이제 화토공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원리에 의거해가지고 사실은 토도 화로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같은 여름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금은 가을이 되고 수는 겨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겨울에서 봄으로 간다. 이것을 순환한다. 그래서 이건 순환한다고 해가지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생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봄이 여름을 생하고, 여름이 가을을 생하고, 가을이 겨울을 생하고, 겨울이 봄을 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서로 그 생하는 논리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상생이라고 합니다. 상생. 그렇다고 그러면 이 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서로가 생한다 이거죠. 근데 좀 전에 보기는 목이 화를 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화가 또 목을 생한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데, 여기가 이 부분이 이해를 잘 하시고 하셔야만 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화가 목을 생해줘? 이런 거죠. 이거는 이렇습니다. 목이 화를 생해주지만 실질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극에 대한 부분도 배우는데, 이 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금의 극을 받습니다.
그게 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억제를 받게 되면 나무가 이제 이 금에 의해서 이제 그 잘려나가는 그런 형태가 될 때 이 불이 이 쇠를 톱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칼이나 톱을 녹여주는 거예요. 녹여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녹았으니까 나무를 벨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뭐냐면 화가 직접적으로 목을 생해주는 게 아니라 목을 극해주는 놈을 극함으로써 그것이 작용을 없게 해준다. 그래서 생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계절적으로 보면은 봄이 이제 이렇게 여름을 가고 여름이 가을을 가고 하는 것은 생도 되지만 물상으로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서로 상생에 대한 부분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갖다가 이제 많이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들으실 건데 결국 뭐냐면 목이 화를 생한다 그러면은 목, 생, 화. 또 화가 생한다. 화, 생, 토. 화토공존으로 해가지고 계절적인 요소로 볼 때는 같이 보지만 계절적인 요소로 같이 보지만 그 물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또 구분을 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 생, 금. 또 금, 생, 수. 그다음에 수, 생, 목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목생화하고 하는 부분들을 아는데 또 토에 대한 부분을 갖다 물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목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나무. 네. 화는 불이라고 그랬고, 토는 흙이라고 그랬고, 금은 쇠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쇠나 또는 바위, 네. 수는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나무가 불을 지필 수 있는 그 불쏘시개가 되고, 그 다음에 불이 이제 다 타고 나면 그게 식게 되면 이제 밑에 이제 흙이 되고 흙이 단단하게 굳어서 돌이 되고 돌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물에서 금으로 간다. 이런 논리인데 우리가 나무가 불을 때울 때 나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불이 다 타고 난 재가 흙이 되고 흙이 다른 건 알겠지만 이 금에서 수로 간다는 거를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죠. 또 이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위나 쇠나 이런 데서 물 나오지 않습니다. 자체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냉장고에서 그 시원한 뭐 콜라나 이렇게 음료수 그 병을 꺼냈을 때 상온에 놔두고 보면 결로가 그죠. 거기 그 병의 겉에 이렇게 맺히죠. 이슬이나 수분이 이렇게 맺히지 않습니까? 예, 그 맺혀 있는 상태가 거기서 물이 생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물 가지고 이제 그 나무에 이제 뿌리로 이제 흡수가 되면 또 나무를 살려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본다. 하나는 계절의 변화로서 이렇게 보는 것이 있고 하나는 물상의 변화로서 작용도 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오행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생을 하는데 상생한다. 하나 쪽으로 일방적으로 목생 화만 되는 게 아니고 화생목도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아시면 오행에 대한 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생계당이 이제 더 이제 확대돼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게 오행 생극법에서 상생 오행의 상생이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행의 생극법 중에 상생에 대한 부분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